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 모시고 정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후보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 캠프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반갑습니다.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무실에서 직접 방송하는 것 이번 처음 아니신가요? 처음 해보네요. 네.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소회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조금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당내 선거를 거쳐서 우리 당이 화합해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대응하거나 네거티브는 하지 않으려고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수장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대표를 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왜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다시 정치 무대로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총선 후 2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을 심판한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에게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죠. 저는 제가 지금 나서서 당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네. 뒤에 배경에도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글을 새겨놓고 그렇게 지금 배경으로 세워놓고 계신데, 하지만 경쟁 후보자들 배신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와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 즉답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당정 관계 우려에 대해서 한 후보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일단 다른 후보님들은 자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만 하지 마시고 당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정관계라는 것은 당정관계 자체가 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당정관계는 치열하게 토론해서 좋은 정답을 내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자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저는 정치적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는 것이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저는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더 원만하고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당정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죠. 최상병 특검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제3자 추천 특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하지만 당내 반대가 좀 심한 편이고요. 야당에서는 진정성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는 108석 정당이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차례 실기했다라는 평가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보훈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피하면서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낸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진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봐도 이 대안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무시 논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무시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총선 패배와 연결을 지으면서 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일종의 덮어씌우기 같은 맥락 같은 거고요. 저야말로 1월부터
김건희 여사님 관련한 그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과정에서 제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사과를 막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당시에 다 사과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부르짖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당시에 사과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사과를 막았다니요. 저야말로 당시 정치인 중에도 공개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밝혔고, 대통령실에서 그때 1월 이후에 2월 이르기까지 계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우리 총선에서 타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맥락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한 지점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이제 법사위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 검찰권 행사가 균형을 잃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한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반론이라는 건 반론이 아니라 억지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건 이 검사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관련한 수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지 이게 어떻게 검찰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이렇게 검사 탄핵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판사까지 탄핵해서 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후보님, 저희 OBS 수도권 지상파 방송사이다 보니 저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 편입 이슈인데 총선 때 포퓰리즘으로 끝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저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구역의 재편은 지금 계속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내걸고 했었고, 저희의 말씀은 이거였잖아요.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효성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 저는 그 방향이 우리가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군사령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하는 셰르파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